앞서 보신 보도와 관련해 박원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그 아동 양육시설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9월 초 이 시설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한 남학생이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성폭력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함께 지내는 동성 학생이 성기를 만져달라는 등 각종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설 원장은 이 사실을 지난 7월부터 알고 있었는데 2개월 넘게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 성폭력 사실을 왜 숨겼을까요? 네, 이곳은 지난 2017년에도 남학생 간 성폭력 사건으로 청주시에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도 이제 가해 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2차 행정처분, 즉 시설장 교체라는 중징계를 받게 돼 이를 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설이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학생이 같은 시설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는데요. 또 시설 선생님과 학생이 교제를 해 파문이 일었던 내용도 있고 원장이 시설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몰래 가동했었지만 청주시가 현장을 잡지 못해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네,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보도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원장의 근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이 시설은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십 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장이나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해마다 서류만 확인하고 근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근무 상황부를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청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관내 41개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지문인식기로 근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청주시는 뒤늦게 관리소를 인정하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원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또 특단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생들의 관점에서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정서적 어려움이 관찰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시설에서는 좀 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세세하게 아이들의 개별적인 욕구라든가 그 사항 자체를 좀 파악해 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 시설의 아동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 기자였습니다.